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통큰 결단과 새로운 접근으로 지난 수십 년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거듭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라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2차 미국 정상회담을 멀지 않은 미래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실무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근시일 내에 구체적인 장소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최강 인터뷰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5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81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두 정상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곧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정하게 될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남북관계에 이어서 북미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정상회담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것 같고요. 두 분의 정상은 지난 5월 22일 만난 지 127일 만에 이제 다시 만난 겁니다. 예. 서로 이제 덕담을 나눴고, 특히 이제 우리 문 대통령님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통큰 결단과 새로운 접근법 덕분에 현재 북핵 문제 잘 풀리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들에 대해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 추석 전에 사실은 이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합의문에 담지 못했던 비공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아마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죠. 관련된 어떤 얘기가 뭘까요? 예, 아직 구체적으로 보도된 건 없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미 FTA 개정협정문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문제 진전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 부분인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얘기하신 거를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조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비핵화 과정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희망을 피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방법들이 논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아주 짧은 시일 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희망을 표시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쟁점이 됐던 비핵화의 신고와 관련돼서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을 제안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엿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말씀처럼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라는 강조를 특별히 했고요. 이에 관련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이 아마도 이 그러니까 전달된 이 북한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거다라고 판단해도 괜찮겠죠? 예, 이거 비공개 메시지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뜨거운 의지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비핵화가 되면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결과, 좋은 결과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좀 만족한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약간 고무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이른 시일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도 분명히 뭔가 구체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았다면 쉽게 나오지는 않을 얘기였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같다 얘기하셨고 또 그 형식도 지난번 센터사에 있었던 부분과 비슷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그 내용과 형식들이 상당히 좀 접근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경우는 경호 문제 그리고 이제 항공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같은 경우 싱가포르까지 한 6시간 반 정도였는데 그때 결국 북한의 항공기가 갈 수가 없어서 중국의 비행기를 이제 빌려서 탔는데 이번에 만약에 워싱턴에서 개최할 경우 훨씬 이제 많은 시간, 14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장소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 평양이나 아니면 뭐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가게 될 경우는 아마 항공편 문제가 다시 한번 또 쟁점이 떠오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뭐 성급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남북미가 한꺼번에 뭐 아마도 한국에서 만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종전선언도 아마 연내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10월 달 다시 말하면 먼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예. 10월경이 될 텐데 그렇게 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답방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이런 시나리오를 보려면은 이게 아마도 최소한도 11월 또는 12월 달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이제 중간 선거가 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간 중에 한국을 방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준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커다란 선거에 있어서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희망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항공편, 뭐 경호 이런 게 이제 아마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역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조만간 이제 평양 방문을 예고했잖아요. 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 조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 특히 얼마 전에 이제 폭스뉴스에 나와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주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뭐 기대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전히 완전 타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트럼프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한 걸 보면은 일부 특정한 시설과 특정한 무기를 둘러싼 신고 문제를 예. 좀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그 북한의 그 핵 리스트 신고 관련해서 쟁점되는 부분들은 이른바 이제 그 핵물질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이 없었는데요. 예. 핵무력과 또 관련 제조 시설 일부를 이제 신고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문제에서 이제 큰 이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아직은 이제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결국은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이 있게 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타결이 임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이 특정 핵시설과 무기체계, 이 특정이라는 말이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미 발표됐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나 뭐 조건부긴 하지만 영변 핵시설 같은 것의 폐기라면 사실은 말을 아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 이상의 어떤 핵리스트에 준하는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짐작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나 조건부로 얘기한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밝혔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한 부분은 이제 그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접근하는 데서 핵무기 폐기가 우선이라는 주장하는 쪽과 또 ICBM 등 그 운반 수단 쪽을 강조하는 그 크게 두 부류의 전문가 그룹들이 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주로 이제 운반 수단 쪽 ICBM 쪽이
미 본토에 더 위협이다라고 하는 예. 쪽에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단지 핵시설이나 뭐 영변 핵시설 이런 부분보다는 미사일과 관련된 쪽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좀 집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사일 쪽에서요. 자, 근데 이게 분위기는 좋긴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지를 좀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또 서두를 것 없다라는 그런 뭐 정치적 제스처가 있긴 있었는데 어떤 의미로 보시나요? 예,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한 이런 이제 비공개 메시지 내용들이 고무적이긴 한데 그 고무적인 내용들이 결국 이제 실천적 조치로 드러나기 전에는 미국이 먼저 양보조차 하지 않겠다. 예.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는 아주 공격적으로 보지만 예. 결국은 이제 실천적 조치 이행이 끝나야 그것을 최종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말만 가지고는 믿지 않고 결국 최종적인 실천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 뭐 이런 이제 좀 신중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유엔 총회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만남도 진행 중이잖아요. 이때 이제 리용호 외무상을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지목하면서 카운터파트로 뉴욕에 초청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만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예,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 6월 10일 이제 싱가포르에서 얘기할 때는 이런 이제 본격적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파트너로 폼페이오 장관과 그다음에 북한 측에 대해서는 이제 거명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진짜 그 뒤에 이제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여전히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통전부장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카운터파트로 리용호 외무상을 지목했습니다. 아마 예. 이 부분은 이제 큰 틀의 그림의 조율이 끝나고 본격적인 이제 비핵화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 그래서 북한도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아니라 실제 협상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결국 유엔 총회 연설이 또 남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또 리용호 외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연설 예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1년의 연설을 보면은 향후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돼서 이 풍향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9월 19일 유엔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로켓맨이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군사적인 어떤 행동의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또 리용호 외무장관도 늙은 투정꾼이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하면서 소폭탄 시험을 태평양에서 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처럼 지난번 작년에 있었던 이제 유엔 총회 연설이 결국 북미 관계의 최악의 상황을 반영했다고 한다면 예.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리용호 외무상의 연설을 내용을 보면은 향후 북미 관계 또 비핵화 협상 이거에 대한 어떤 방향이 어떻게 될지 이걸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